새벽 4시 7분. 또 깼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도. 마치 누가 제 뇌에다 알람을 심어 놓은 것처럼 정확히 4시가 되면 눈이 번쩍 떠요. 옆에서 동갑내기 아내도 뒤척입니다. 서로 깬 거 아는데 미안해서 말도 못 걸고 그냥 천장만 봅니다. 천장 무늬를 세다 보면 어느새 5시, 6시. 결국 아침까지 이렇게 멍하니 시간만 보내죠. 아, 나도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됐나?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68 박태석입니다. 은퇴하고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볼까 했는데 웬걸요. 매일 새벽 이 지경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내 인생 좀 즐겨보자 싶었는데 잠을 못 자니 낮에도 멍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들 비슷하대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진다고. 늙으면 다 그런 거다라고. 그래서 저도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80 넘어서도 코 골며 주무셨거든요. 나이 탓만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도 가보고 비싼 보약도 다려먹고 저녁마다 10,000보씩 걸어도 봤죠. 근데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는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대체 뭐가 문제지? 새벽 4시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제 몸을 상대로 지독한 공부를 해오던 어느 날 우연히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68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곳에서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정체를 밝혀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잃어버린 잠을 되찾았는지 그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내일 새벽 4시에 눈 떴을 때 더 이상 나이 탓이라며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숙면 3시간을 되찾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 깨는 게 너무 답답해서 병원부터 갔죠. 의사 양반이 말합니다. 박 선생님, 나이 드시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약 드세요. 약 받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반신반의하며 알약 하나를 삼켰죠. 그리고 정말로 잠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잠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에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것 같아요. 눈꺼풀은 천근만근이고 온종일 멍청해진 기분이고 이건 휴식이 아니라 약에 취해 기절한 거였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저를 깨우는데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그럽니다. 거울을 보니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고 표정은 멍해 보이고 자괴감이 들더군요.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인가? 약으로 정신 잃고 사는 게 황금기인가? 약은 그날로 끊었습니다. 그 다음엔 비싼 보약을 다려 먹었습니다. 한약방 가서 원기 회복에 좋다는 거. 한 첩에 15,000원씩 주고 한 달치 다려왔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쓴 물을 억지로 들이부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냐고요? 글쎄요. 낮엔 좀 기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새벽 4시는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운동이다 싶어서 저녁마다 무릎이 나가라 걸었습니다. 한강 둔치를 하루에 10,000보씩 걸었어요. 땀도 뻘뻘 흘리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오늘은 피곤해서 꼭 잘 자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정신은 새벽 4시만 되면 여지없이 번쩍 깨어납니다. 그때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 뇌가 고장났구나. 치매가 오려나? 그 공포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라 4시라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죠. 그날도 새벽 4시에 깨서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깨울까봐 침대에서 살금살금 빠져나와서 거실 불도 안 켜고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엔 가로등 하나 깜빡이고 집안은 적막합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새벽, 평소엔 무시했던 소리들이 들리더군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수도꼭지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제 뱃속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꾸르륵, 지글지글.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이 안에서 무슨 대규모 공사가 벌어진 것처럼 난리가 났더란 말이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깰 때마다 항상 속이 좀 묵직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보니 항상 조금 배가 빵빵한 것 같기도 하고 가스가 차는 것 같기도 하고 순간 번개 맞듯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뇌 문제가 아니라 배 문제구나. 그때부터 제 몸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뭘 먹었는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깼는지, 깼을 때 몸 상태가 어땠는지 수첩에 기록하며 내 몸을 추적했죠. 그리고 마침내 제 뇌가 아니라 제 몸, 더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지독한 범인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도 새벽에 깰 때 배가 묘하게 빵빵하거나 가스가 차는 기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혹시 나도 그랬는데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나도 그래요라고 한 번만 남겨주세요. 혼자 천장 보는 줄 알았는데 동지가 있다는 걸 알면 좀 덜 외롭지 않겠습니까? 저랑 같이 내 몸 공부 계속해 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누르고 영상 이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저를 잠 못 들게 한 그 지독한 놈의 정체를 밝힙니다. 저는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가서 건강 서적 뒤지고 인터넷으로 논문도 찾아보고 전문가들 인터뷰 영상도 보고 공부를 해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우리 머리에만 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장 속 미생물들한테도 출근 시간이 있답니다. 들어보셨어요? 장내 미생물?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뱃속에 100조 마리가 넘는 세균들이 살고 있대요. 얘네들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고마운 식구들인데 이 녀석들도 일과가 있다는 겁니다. 낮에는 우리가 먹은 음식 분해하고 밤에는 장 청소하고 새벽에는 근무 교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무 교대 시간이 언제냐? 바로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랍니다. 전문가들 말을 빌리자면 새벽 4시는 장내 미생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라더군요. 무슨 말이냐면 밤새 청소하고 정리하던 미생물들이 새벽 4시쯤 되면 자, 이제 교대 시간이야 하면서 왁자지껄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젊었을 땐 어땠냐고요? 젊었을 땐 장벽이 튼튼해서 그 신호가 뇌까지 안 갔습니다. 미생물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뇌는 응, 알았어 하고 계속 찾던 거죠. 그런데 68, 제 장은 이제 좀 얇아지고 예민해진 겁니다. 미생물들이 기지개만 켜도 뇌가 비상사태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뭔가 이상해요. 일어나세요. 이러니 잠이 올 리가 있습니까? 더 공부를 해보니까 장뇌축이라는 게 있더군요. 것 브레인 엑시스, GBA라고 해서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대요. 장이 불편하면 뇌에다 대고 직통 전화를 거는 겁니다. 주인님, 지금 배에 가스가 찼어. 찌꺼기가 안 나가고 있어. 소화가 덜 됐어. 이 전화를 받으니 잠이 올 리가 있습니까? 저는 68년 동안 머리만 탓했는데 정작 범인은 뱃속에서 확성기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럼 미생물들이 조용히 있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날부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저녁 식사 시간 앞당기기. 평소엔 7시에 저녁을 먹었는데 5시로 앞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잘 때쯤엔 이미 소화가 거의 끝나 있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밤새 청소할 양이 적어지니까 덜 떠드는 겁니다. 두 번째 실험. 야식과 술 끊기.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저녁 먹고 나서 과일도 먹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딱 끊었습니다. 왜냐고요? 야식 먹으면 미생물들이 밤새 야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새벽에 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세 번째 실험. 새벽에 깨면 따뜻한 물 한 잔. 그래도 가끔 새벽 4시에 깨긴 합니다. 근데 이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따뜻한 물 한 잔 천천히 마십니다. 고생한다, 얘들아.
밤새 청소하느라 수고했어. 그러면서 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뱃속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면 또 잠이 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같이 뇌의 비상벨이 꺼지더군요. 이게 진짜 지혜 아니겠습니까? 실험을 시작한 지 3주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에 깨는 날이 일주일에 7일에서 3일로 줄었어요. 그리고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요. 약 먹었을 때처럼 멍한 게 아니라 진짜로 푹 잔 느낌입니다. 아내도 알아봤어요. 여보, 요즘 얼굴이 좀 펴졌네요? 그럽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 제 몸이 저한테 말을 걸고 있었다는 걸요. 여러분, 제가 68년을 살면서 왜 이걸 몰랐을까요? 우리는 평생 잠을 잘 자려면 머리를 비워라, 스트레스를 줄여라, 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만 들어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절반만 맞는 얘기였던 겁니다. 잠은 뇌만 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 함께 자는 겁니다. 특히 장이 편안해야 뇌도 편안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 속에 100조 마리나 되는 미생물들이 밤새 일하고 있는데 그 녀석들이 야근에 시달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뇌한테 SOS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결국 제가 찾은 답은 이겁니다. 좋은 수면의 열쇠는 머리가 아니라 뱃속에 있었다는 것. 장을 편하게 해주면 뇌는 저절로 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더 세심하게 내 배를 돌봐야 합니다. 무엇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이게 다 내 수면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저녁을 일찍 먹어야 하는지, 왜 야식을 끊어야 하는지, 왜 과식을 피해야 하는지. 장을 편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뇌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고, 결국 우리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동년배 여러분, 늙어가는 건 슬픈 게 아니라 내 몸을 다시 배우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그 새벽 4시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가장 솔직한 시간입니다. 제가 68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생명은 더 섬세하게, 더 정직하게 신호를 보낸다는 것. 내 몸의 신호를 읽기 시작하면 잠 못 드는 괴로움이 나를 돌보는 평온함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제 새벽 4시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되면 내 몸속 식구들이 근무 교대하는구나 생각하며 미소 짓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새벽 4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갔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여러분만의 새벽 극복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나이엔 서로의 경험이 가장 큰 약이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새벽 4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몸만 이렇게 유난을 떠는 게 아니더군요.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 녀석. 아니, 이제는 고운 할머니가 된 정수기가 이런 얘기를 합디다. 태서가, 나는 요즘 내가 한 음식이 맛이 없어. 평생 해온 된장찌개가 갑자기 너무 짜게 느껴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나물 반찬도 묘하게 젓가락이 안 가네. 내 손맛이 변한 걸까? 아니면 내 입이 망가진 걸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전엔 그렇게 꿀맛 같던 음식이 어느 날부터인가 묘하게 낯설게 느껴지고 속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기분 말입니다. 정수기는 그게 단순히 입맛이 변한 줄로만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기록에서는 60대 여성 정수기가 찾아낸 입맛의 배신, 그리고 우리 몸속 식구들이 식탁 위에서 보내는 은밀한 신호에 대해 들려드릴 겁니다. 왜 갑자기 음식이 나를 밀어내기 시작하는지, 그 신비로운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기록도 꼭 함께 해주십시오. 늙어가면서 내 몸을 다시 배우는 기록, 박태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